여러분은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십니까? 왜 한국 대통령들은 하나같이 끝이 좋지 않을까? 누군가는 하야했고, 누군가는 암살당했고, 누군가는 감옥에 갔고, 누군가는 탄핵됐고, 누군가는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대한민국 현대사를 돌아보면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최고 권력의 상징이면서도 동시에 가장 위험한 자리처럼 보입니다. 세계적으로 봐도 매우 특이한 현상입니다. 미국 대통령들은 퇴임 후 도서관을 짓고 강연을 다니고 회고록을 내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한국 대통령들은 다릅니다. 퇴임 후 검찰 수사를 받고 측근들이 구속되고 지지층과 반대층이 극단적으로 충돌합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걸까요? 단순히 대통령 개인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한국 정치 구조 자체에 무언가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특정 정치인을 옹호하거나 비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진보냐 보수냐 좌냐 우냐를 떠나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권력 구조 자체를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왜 한국 대통령은 늘 불행해지는가? 그리고 이 비극은 앞으로도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가? 지금부터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의 비극은 사실 건국 초기부터 시작됐습니다.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한민국 정부 수립의 상징적 인물이었지만 그의 마지막은 망명이었습니다. 장기 집권을 위해 헌법을 바꾸고 권력을 강화했던 그는 1960년 315 부정선거 이후 학생과 시민들의 거대한 분노에 직면합니다. 결국 419 혁명이 터졌고 이승만은 하야 후 하와이로 떠났습니다. 건국 대통령의 결말은 명예로운 퇴장이 아니라 쫓겨난 권력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은 박정희. 그는 군사정변으로 권력을 잡았고 경제성장이라는 엄청난 성과를 만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박정희 시대를 가난에서 벗어난 시대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유신체제라는 강력한 독재체제가 만들어졌습니다. 권력은 점점 한 사람에게 집중됐고 정치는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박정희는 가장 가까운 측근인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의 총탄에 의해 생을 마감합니다. 권력이 극단적으로 집중될수록 그 권력은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서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그 이후 등장한 전두환과 노태우 역시 퇴임 후 감옥에 갔습니다. 쿠데타와 광주민주화운동 진압 책임 때문이었습니다. 현직 시절에는 절대 권력처럼 보였던 대통령도 권력을 잃는 순간 법정에 서게 된 것입니다. 이 장면은 한국 국민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대통령도 감옥 갈 수 있다. 이 인식은 이후 한국 정치 전체를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등장한 노무현 대통령. 그는 기존 정치 질서를 깨려 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권위주의를 줄이고 지역주의를 극복하려 했으며 기존 정치 문화와 싸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임기 내내 극심한 갈등 속에 있었습니다. 언론, 야당, 검찰, 심지어 여당 내부와도 충돌했습니다. 퇴임 후에는 측근 비리 수사가 시작됐고 결국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9년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 사건은 한국 사회 전체에 엄청난 충격을 남겼습니다. 대통령이었던 사람조차 퇴임 후에는 이렇게 무너질 수 있다는 현실. 그리고 그 뒤에는 정치 보복 논란과 검찰 권력 문제, 언론과 여론의 역할에 대한 거대한 논쟁이 이어졌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역시 결국 구속됐습니다. BBK, 다스, 뇌물수수 의혹 등 수많은 논란 끝에 전직 대통령으로서는 또다시 법정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의 대통령 탄핵. 촛불 집회는 수백만 명 규모로 커졌고 헌법재판소는 탄핵을 인용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구속됐고 대한민국 정치는 극단적인 분열 상태로 들어갑니다. 누군가는 민주주의의 승리라고 했고 누군가는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또 한 명의 대통령이 비극적인 결말을 맞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윤석열 전 대통령까지 검찰총장에서 대통령이 된 그는 공정과 법치를 강조했지만 강한 충돌 정치와 극단적 대립 속에서 결국 거대한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의 역사를 돌아보면 놀라울 정도로 비슷한 패턴이 반복됩니다. 권력을 잡을 때는 국민적 기대와 열광 속에서 등장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지지층과 반대층의 갈등은 극단으로 치닫고 퇴임 후에는 수사와 재판 혹은 정치적 몰락이 이어집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한국 대통령제가 가진 구조적 특징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생각보다 훨씬 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검찰, 경찰, 국정원, 군, 행정부, 예산, 인사권까지 거대한 국가 시스템이 대통령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문제는 권력이 너무 강하면
견제받지 않는 순간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권력을 잃는 순간 모든 방어막이 한꺼번에 사라집니다. 한국 대통령은 현직일 때는 너무 강하고 퇴임 후에는 너무 약해집니다. 이 극단적 차이가 비극을 반복시키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한국 특유의 정치 문화도 영향을 줍니다. 한국 정치는 타협보다 대결 중심으로 움직여왔습니다. 분단 국가라는 특수성, 냉전, 독재와 민주화의 역사, 급속한 산업화 과정 속에서 정치는 늘 생존의 문제처럼 인식됐습니다. 그래서 상대를 단순한 경쟁자가 아니라 반드시 막아야 하는 존재로 보기 쉽습니다. 정권이 바뀌면 이전 권력을 철저하게 수사하려는 흐름도 반복됩니다. 물론 실제 범죄가 있었다면 수사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국민들은 점점 정치 전체를 복수의 게임처럼 바라보게 됩니다. 정치적 팬덤 문화 역시 문제를 더 키웁니다. 현대 정치는 점점 아이돌 팬덤처럼 변하고 있습니다. 지지하는 정치인은 절대선, 반대하는 정치인은 절대악처럼 소비됩니다. 비판은 배신이 되고 중립은 회색 분자가 됩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대통령은 국민 통합의 상징이 아니라 진영의 상징이 되어갑니다. 그리고 진영의 상징이 된 순간 반대 진영은 그 대통령을 무너뜨리는데 총력을 다하게 됩니다. SNS와 유튜브 알고리즘도 이 구조를 더욱 강화합니다. 극단적 발언, 분노, 혐오, 자극적인 콘텐츠가 더 빠르게 퍼집니다. 정치인은 강하게 말할수록 주목받고 언론은 갈등이 클수록 클릭이 늘어납니다. 결국 정치 시스템, 미디어 구조, 인간 심리가 모두 결합하면서 갈등은 점점 커집니다. 한국 대통령은 단순한 행정 책임자가 아니라 국민 감정이 투영된 거대한 상징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기대도 과도하게 커지고 실망도 극단적으로 커집니다. 우리는 대통령을 뽑을 때마다 나라를 완전히 바꿔줄 사람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현실 정치에서는 어떤 대통령도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기대가 너무 클수록 실망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영웅처럼 등장했던 대통령은 시간이 지나며 적이 되고 정권이 바뀌면 수사의 대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구조는 바뀔 수 있을까요?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스템은 오랜 시간 동안 굳어져 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정치의 수준은 결국 시민사회의 수준과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치인을 절대적 영웅이나 절대적 악마로 소비하는 한 이 구조는 반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치는 원래 복잡한 것입니다. 완벽한 지도자도 없고 완벽한 정당도 없습니다. 민주주의는 원래 느리고 시끄럽고 불완전한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그 불완전함 속에서도 타협과 견제를 통해 움직이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점점 타협보다 승리를 원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상대를 설득하기보다 무너뜨리려 합니다. 정치는 점점 전쟁처럼 변하고 대통령은 전쟁의 총사령관처럼 소비됩니다. 그 결과 대통령의 몰락은 곧 진영의 몰락처럼 여겨지고 정치는 더욱 극단화됩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의 비극은 어쩌면 특정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만들어낸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왜 늘 강한 지도자를 원할까요? 왜 매번 영웅을 만들고 시간이 지나면 그 영웅을 가장 잔인하게 끌어내릴까요? 왜 한국 정치는 늘 극단적인 감정 속에서 움직일까요? 그리고 앞으로 등장할 다음 대통령 역시 이 운명을 반복하게 될까요? 아직 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질문을 계속 던지는 사회만이 조금씩이라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은 혼자 나라를 만드는 존재가 아닙니다. 정치는 결국 시민사회 전체의 거울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들의 비극은 단순한 개인의 실패가 아니라 한국 정치 구조와 사회 문화가 만들어낸 집단적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구조를 바꿀 수 있는 힘 역시 결국 시민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왜 한국 대통령은 늘 불행해지는 걸까요? 그리고 이 반복은 언젠가 끝날 수 있을까요?